안녕하세요. 성공하는 학교생활 성학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감기에 걸렸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네, 감기는 특히 학기 중에 아이들에게 매우 흔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기분이 나아지도록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주의해야 할 증상, 의사를 만나야 하는 시기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거예요. 가정에 감기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과 자녀가 감기로 인해 학교에 결석하는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정보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편히 앉아 긴장을 풀고 감기에 걸린 아이를 돌보는 모든 것을 배울 준비를 하세요.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잘 돌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선 아이가 아플 때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합병증에 더 취약해져요. 아이들을 잘 돌봄으로써 우리는 아이들이 더 빨리 회복하도록 돕고 더 심각한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또한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은 아이들이 사랑받고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그들의 자존감과 정신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으로 아이가 아플 때 돌보는 것은 부모와 보호자에게도 중요해요. 어려울 수 있지만 자녀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자녀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거든요. 좋은 지적입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은 아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기에 걸렸을 때 자신을 돌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인 콧물부터 시작하여 감기와 함께 오는 다양한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콧물은 확실히 감기의 흔한 증상이에요. 감기를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신체의 방법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코를 자주 푸는 것이 점액을 제거하고 코막힘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강을 수분 상태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식염수나 비강 스프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담배 연기와 같은 자극제를 피해야 해요. 맞습니다. 콧물은 감기의 여러 증상 중 하나일 뿐이며 이 영상에서는 다른 증상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그러면 이제 기침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기침은 감기의 또 다른 일반적인 증상이며 목구멍과 폐에서 점액 및 기타 자극물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돼요. 맞습니다. 기침은 마르거나 젖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른 기침은 점액이 나오지 않는 기침이고 젖은 기침은 가래나 점액이 나오는 기침입니다. 그리고 기침을 너무 많이 하면 피로가 생기고 밤에 잠을 자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죠. 따라서 기침의 심각성과 빈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기침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해요. 감기의 흔한 증상 중 하나가 인후염인 거 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인후염은 매우 불편할 수 있으며 삼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이 아플 때는 수분을 유지하고 가능한 한 목소리를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아요. 차나 수프와 같은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도 인후통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죠. 이부프로펜이나 아세트아미노펜과 같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진통제도 통증과 붓기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감기에 걸렸을 때 자신을 돌보고 증상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나아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감기의 또 다른 흔한 증상은 피로입니다. 감기에 걸리면 몸이 감염과 싸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므로 피곤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두통, 기침 또는 인후염과 같은 다른 증상도 함께 겪고 있는 경우 하루를 보내고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칠 때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휴식, 수분 공급 및 적절한 영양 섭취는 더 빨리 회복하고 증상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피로가 지속되거나 심하면 즉시 의사와 상의하여 근본적인 건강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그럼 아이들의 또 다른 일반적인 감기 증상인 몸살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 몸살은 특히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놀고 싶을 때 정말 꼴찌거리가 되죠. 맞습니다. 아이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몸이 아프면 평소 활동을 따라가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평소보다 조금 더 피곤하거나 아픈 문제가 아니라
몸살이 실제로 꽤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아이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거나 돌아다니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따라서 부모가 이 증상을 인식하고 필요에 따라 진통제나 다른 치료법을 제공하여 자녀가 이를 관리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해요. 아시죠? 자녀가 감기에 걸렸을 때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물론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물과 과일 주스나 국물과 같은 맑은 액체를 많이 마시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메스꺼움을 느끼면 한 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는 대신 하루 종일 자주 소량의 액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아이에게 수분을 공급하면 더 빨리 회복되고 기침 및 코막힘과 같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시 느끼게 되네요. 얘야 몸이 좋지 않다는 건 알지만 몸을 회복하려면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 소파나 침대에서 낮잠을 자지 그래. 하지만 자고 싶지 않아 놀고 싶어. 그건 엄마도 이해해. 하지만 엄마를 믿어줄래? 휴식을 취하면 몸이 훨씬 좋아질 거야. 그리고 기분이 나아지면 다시 놀 수 있단다. 내기해 볼래? 알았어, 낮잠 잘게.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감기에 걸린 아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정말요? 어때요? 공기가 건조하면 감기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가습기는 공기에 수분을 더하여 인후통, 비강 및 기침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겠네요. 다음에 아이가 감기에 걸리면 꼭 가습기를 사용하도록 해볼게요.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약은 의사의 감독 하에서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권장 복용량을 따르고 라벨을 주의 깊게 읽어 아이가 복용해도 안전한지 확인하세요. 또한 일부 약물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가 복용하고 있는 다른 약물에 대해 의사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먼저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어린이에게 성인용 약을 절대 주지 마세요. 연령과 체중에 따라 다른 복용량이 필요하거든요. 실수로 복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약물을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약을 복용하는 동안 부작용이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으세요. 아이가 감기에 걸렸을 때 가장 좋은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특히 학교에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질병을 퍼뜨리는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네요. 물론입니다. 아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은 아이들이 더 빨리 나아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은 지적이에요. 그리고 약물에 관해서도 항상 의사의 조언을 따라야 하지요. 맞습니다. 아픈 아이를 돌보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러한 예방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아이가 가능한 한 빨리 건강을 되찾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감기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 정말요? 소금물은 목의 붓기와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세균을 죽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팁이네요. 다음에 목이 아프면 꼭 해봐야겠어요. 가글하기 전에 따뜻한 물에 소금을 녹이는 것을 기억하고 너무 뜨겁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가글로 인해서 목이 더 아프면 곤란하잖아요. 알겠어요. 조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야겠네요. 알다시피 코막힘은 감기에 걸렸을 때 정말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네, 숨쉬기가 힘들고 두통이 생길 수 있지요. 부비동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집에서 시도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식염수 세척입니다. 예, 부비동에서 점액과 자극물을 씻어내는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군요. 필요한 것은 식염수와 네티팟 같은 비강 세척기와 같은 장치만 있으면 됩니다. 멸균 식염수를 사용하고 매번 사용한 후에는 장치를 철저히 세척하여 감염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따뜻한 샤워를 하거나 뜨거운 물이 담긴 그릇에서 증기를 흡입하여 증기요법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비강을 적시고 부비강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아, 우리 아들이 지난 3일 동안 고열을 앓고 있어요. 걱정이 되네요. 확실히 걱정되시겠네요. 열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다른 증상은 있나요? 3일 전부터
열이 나기 시작했고 두통과 몸살을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의사에게 데려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3일 이상 지속되는 열은 더 심각한 감염의 징후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전화해서 약속을 잡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보고하기 위해 아이의 체온과 증상의 변화를 추적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조언 감사해요. 그렇게 할게요. 언제 우리 아이를 의사에게 데려가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증상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의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의사는 문제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후회하는 것보다 안전한 것이 낫겠죠? 우리 아이의 건강은 항상 저의 최우선 순위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고열이 났거나 호흡 곤란을 겪고 있다면 아직 일주일이 아니더라도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감기 증상이 일주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네, 있어요. 걱정이 되기 시작하네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증상을 주시하고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의학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호흡 곤란을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경우에는 즉시 의사를 방문해야 합니다. 호흡 곤란은 심각한 증상일 수 있으며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아이가 감기에서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중요한 단계를 요약해 봅시다. 좋은 생각이에요. 첫째, 휴식을 장려하고 우리 아이가 회복할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습기를 사용하여 증상을 완화하고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여 수분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인후통과 코막힘을 완화하기 위해 소금물 가글과 찜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특히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하지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증상이 있거나 호흡 곤란이 있으면 즉시 의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아이가 감기에서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지침을 따름으로써 우리 아이가 더 나아지는 데 필요한 적절한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감기 치료부터 의사를 만나야 할 때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부모가 건강을 유지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잘 먹고 충분히 자고 활동적으로 지내도록 합시다. 물론이죠. 그리고 필요할 때 휴식을 취하도록 함께 격려해 보세요. 결국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을 더 잘 돌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시할 것을 약속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확실히 아이가 감기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방법과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 정보를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그리고 자신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제 마무리합시다. 예, 이 비디오가 유용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 및 가족과 공유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더 유용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그럼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